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홍콩 일정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홍콩 방문은 저에게 참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송, 어떤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국내 시장의 상황을 더욱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의식이 더 많이 나왔고,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상당히 발달한 금융 허브 중에 하나잖아요, 홍콩이.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양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만에 홍콩에 다시 재방문을 했어요. 예, 지금 이렇게 홍콩의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발달했다는 그 배경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홍콩의 금융 이 발전을 이해를 하려면 이들의 역사, 그 다음에 경제적 배경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자리를 잡았죠. 낮은 세금, 그 다음에 외환 거래 그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카데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이제 형성이 되어온 그런 금융 시스템, 그리고 법적 안정성은 홍콩이 뭐 작지만 국제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홍콩을 방문을 하고 귀국을 했는데, 이번 여행은 앞으로 저에게, 그리고 윤철중 TV,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제가 정보를 드림으로 인해서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증권사뿐만 아니라 보험사까지도 제가 방문을 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커뮤니티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홍콩 IFC 또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센터 도착했습니다. 그 IFC 몰에서 이제 미팅을 진행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실제 트레이딩 현장도 둘러보고 직원들과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이들의 업무 방식을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좀 이렇게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이 자리 잡혀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보험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금융 관련 상품 보험사들 연평균 6%에서 많게는 10%까지의 이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이건 뭐 한국의 이런 상품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안정성과 높은 수익률을 또 자랑을 합니다. 이런 높은 수익률이 홍콩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보았고, 또 이분들에게 들은 설명들은 매우 체계적이고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고객의 신뢰를 중요시하는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번 투어 아닌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뭐 출장인데, 이거를 통해서 느낀 점은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금융 문맹에 가까운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금융 분야를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금융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런 차이를 체감하면서 이번 또 증시 하락 사태, 그 다음에 한국의 금융 산업, 그 다음에 뭐 2000지 산업,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2000지 산업, 반도체 산업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압도할 정도로 좀 치고 나가고 있어요. 치고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의 문제점, 현재 직면한 여러 도전과 불확실성에 또 불구하고 지금 기업은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 여기에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시기를 극복하고
또 기회를 포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뭐 여러 언론 문제 이번에 좀 금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커뮤니티 내에서 언론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주가 하락 때 이제 초저평가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이 하락 사태가 일어났죠. 예, 심각하죠. 거의 뭐 지뢰밭에서 싸우는 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누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말 그대로 개판인 상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이 금양에서 지금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번째 조세일보 보도, 그 다음에 이제 금양에서 무조건 조세일보의 내용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지를 했죠. 어제 이제 공지를 했는데 이 기사 자체가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9개의 기사 아마 이번 금양의 조치로 앞으로 또 기업 탐사 금양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물이 더 나와야 될 게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어떻게 조세일보에서 대응을 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만약에 얘네들이 진짜 악의적인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계속 시리즈물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금양에서 이러한 부분, 이런 움직임을 얘네들이 인식을 하고 뭔가 저거한 게 있으면 분명히 기사 보도가 멈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번 계속 좀 봐야 되고 지금 이번에 9번째 기사에서도 보면은 잘못된 게 상당히 많아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사 간 수상한 매출 자금 거래라는 그 제목인데 류광주 회장님께서 회사 자금을 이용해서 개인 이익을 챙겼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주장 자체가 명확한 증거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실제로 류광주 회장이 주식 그 취득 자금을 확보를 해서 조달에 대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또 얘기를 했고 또 문서화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합법적인 경영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 사용에 대한 의혹까지도 여기서 제기를 했어요. 그러나 회사의 자금 사용은 주주총회 그 다음에 뭐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다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뭐 경영권 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회사의 자금 활용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저는 그래요. 20년 전에 그 이슈 되지 않았죠. 사건을 끄집어내서 현재 경영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금양의 경영 상태와는 무관한 과거의 일이에요. 그쵸? 2000년 사업 훨씬 전에 현재 성과와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다는 거예요. 편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도 뭐 진행을 해도 판사도 이거는 이해를 할 겁니다. 최근에도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통해서 긍정적인 성과를 실제로 금양은 이루어내고 있어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될지언정 기업의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2차전지에 관련된 매출도 우리 주주분들은 아시죠? 올해 이제 가셔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양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함께 이런 이제 앞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할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다 알고 투자를 진행을 했어요. 2차전지 매출이 없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렸던 게 커뮤니티에서 2차전지 하락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도 나타났고 앞으로 2차전지가 반등을 꾀하겠지만 또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금양은 제가 다른 횡보를 2025년 연말부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심지어 연말까지의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금양의 그 주가 수치를 아카데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의 이제 분석과 저희 관계자의 분석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금양은 그렇게 해서 2000지 매출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거를 기회 삼아서 우상향, 독단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정말 높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 그리고 기업의 움직임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과 혁신이 지금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는 아주 이 변질된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묶여서 그렇지, 여러분들 만약에 해외에 상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우 주목할 만한 혁신입니다. 469 단결점 양극재, 제품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실제로 매출은 없지만 강화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런 혁신들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만약에 불안하시다, 그러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뭔가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조세일보의 이런 약간 편향되어 있을 수 있는 이런 내용, 그리고 한경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부사장님께서도 한경 기자분 만났다고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여러분들께서 급하게 재촉하듯이 이렇게 하실 필요 자체가 없어요. 네? 투자자들에게, 개인 주주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업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공시뿐만 아니라 뭐 이런 이번에 또 공지, 그 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뭐 지금은 좀 불안정할 수도 있지만 원래 신사업 할 때는 그렇게 또 돼요. 근데 이 신사업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앞으로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요 경영 활동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 그 다음에 뭐 해외 투자자들도 신뢰할 수 있는 그 투자 환경을 조성을 하는데 크게 그렇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도된 이 기사는 과거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갖고 잘못된 부분 되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어제도 이 공지를 통해서. 참 문제가 커요 이게. 예,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크게 돼서 앞으로 기업들의 이 성장성을 어떻게 보면 가로막는 이런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어제 이제 그 호텔에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제공을 못해드렸는데 답답했습니다. 이 시리즈 형태로 9회에 걸친 악의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언론의 역할을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금양 기업은 이러한 보도가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주들의 이익에 이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적 대응을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해당 언론사는 금양 그 기업에 대한 보도를 진행하면서 이미 공개된 정보들을 임의로 어떻게 보면 가공을 해갖고 독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안티들은 아주 좋은 그런 기사죠.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잘못된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언론 윤리의 위반이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너무 답답해요, 사실. 누구 탓할 것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언론 자체가 이렇고. 네?
홍콩에서 이런 기사, 싱가포르에서 이런 기사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들. 신사업을 하는 기사. 반반 나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조합이 돼야 되는데 편향이 되어 있잖아요. 언론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타겟으로 한 편향된 보도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튜버, 저도 이제 유튜브를 진행을 해서 방송을 제공해드리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이지만 웬만한 유튜버들보다 못하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진짜 이거. 이게 무슨 탐사보도입니까? 일반적인 탐사보도랑 같습니까, 이게? 한 기업에 대해서 걸쳐가지고 9회에 걸쳐 아마 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연속적인 보도를 진행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게. 특정 기업을 압박하거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려는 의도도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언론이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보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게 하고 개인 투자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뭐 떨어졌느니 올라갔느니 기업에 대한 불신만 더 증식시켜요. 네? 언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지켜볼 거예요, 아마. 개인 투자자들, 금양주주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주주분들까지도 이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홍콩의 투자자분 한 분이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어떻게 기업에서 가만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 언론 보도법에 의해서 이거 상당히 강력하게 제재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 기업에 대한 그 종목 게시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과감도 아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주주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밖에 없어요. 네? 5% 상승할 거 2% 상승하고, 예를 들자면 5% 하락할 거 7, 8%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게 만드는 거예요. 2차전지 신사업을 통해서 미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닙니까? 정부에서, 부산시에서도 지금 인지를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정적인 보도는 기업의 프로젝트 추진에 심각하게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을까봐 오히려 걱정이 납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주주들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그 장기적인 발전에도 심각한 또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은 시장에서, 그 아직 멀은 공간에서 우리는 이 기업을 지지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이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언론은 사회의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러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편향된 보도는 언론의 이런 또 본연의 역할을 왜곡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금양기업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 응원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가치를 지키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금양을 응원합니다. 이러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신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얘기를 또 했고, 주주와 또 관계자들의 신뢰에 부응할 것이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신 부분 응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 전례 없는 에너지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 또한 같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2차 전지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전기차 관련 화재 사건들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어요.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는 합니다.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또 했어요. 이거는 뭐 전기차와 배터리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자칫하면 이건 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안타깝게 희생자가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건은 2000지의 안정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금양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는 내용이 아니라 금양에 어떻게 보면은 나아갈 수 있는 성장 단계에 있는 금양의 이 캐즘 현상도 마찬가지고 비타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부산 모빌리티 쇼에 가서도 그 이이사님, 배터리 이이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아리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정성이 최우선. 정주식 전무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안정성이 최우선. 전기차 산업은 현재 캐즘 현상이라고 불리는 초기 시장을 넘어서 대중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그 고비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제가 홍콩에서 전문가랑 얘기를 엄청 오랫동안 나눴습니다. 탈석유 이코노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되고 있지만 이거는 동시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또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K배터리 이 산업이 우뚝 서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배터리의 성능뿐만 아니라 안정성입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산업은 주로 성능과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왔지만 이제는 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트럼프 당선되고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 이 수출 수입을 떠나서 배터리의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 정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안정성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대중의 신뢰를 얻고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이 심장의 요인으로, 핵심 요인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금양의 우위가 더 돋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덮어져 있습니다. 금양의 단결적 양극재와 원통형 배터리, 안정과 효율성의 융합,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양이 주력하고 있는 단결적 양극재와 원통형 배터리는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양의 단결적 양극재 기술은 배터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런 시너지, 혁신적인 솔루션을 지금 제공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융합, 여러 이제 대학들과 함께 아예 이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드림 팩토리. 단결적 양극재는 그리고 구조적 강도와 화학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전기차 화재와 같은 위험 요소가 크게 떨어집니다. 또 원통형 배터리는 설계상 뭐죠? 말씀드렸죠. 모빌리티쇼에서 직접 열 관리가 용이해요. 충격에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전기차의 안정성을 더욱더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 좋으면 기업들은 알아서 써요. 1, 2년 뒤에 있을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금양의 잠재적인 고객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게 올바른 얘기입니다. 정수씨 전무님, 이광용 부사장님. 금양이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는 그 배터리 제품을 성공적으로 생산을 해낼 거죠. 이거를 해내면 보십시오. 배터리 시장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주식 값어치를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는. 배터리 시장에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은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협력이 나올지 몰라요. 금양이 자연스럽게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희망입니까? 희망이 아니죠. 이거를 목표로 기업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해외의 관점까지 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산업은 지금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금양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단결적 양극재, 원통형 배터리, 그 다음에 광물까지도 안정성, 효율성, 그 다음에 밸류체인, 여러 가지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잡아서 2차전지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겁니다. 금양의 기술적 진보는 단순한 제품 개발을 넘어
전기차 산업 전체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는데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비전 아래 금양은 주주와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미래가 매우 밝아요. 이러한 혁신적인 제품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게 될 때 주가의 방향성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흐름을 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진짜 호텔에서도 방송을 제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예, 뭐 진짜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뭐 음식도 좀 비싼 음식, 좀 좋은 음식 먹어보고 싶었는데 2번 갔습니다. 한 번 뷔페 가고, 예, 한 번은 허거 먹고 관계자분들이랑, 예, 음식 다 로컬 음식 뭐 저룬파 주윤발 있죠. 주윤발 배우님 또 가신 또 음식점 가보고 또 이제 뭐 거기는 거위 요리가 또 많더라고요. 거위 요리에 대해서 좀 먹기 싫었습니다. 사실 그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거위 간부터 시작해서 그런 요리들이 먹기 전에 맛만 좀 봤는데 뭐 제 입맛에는 별로 맞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정보들을 많이 또 학습하고 많이 또 담아왔습니다. 커뮤니티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커뮤니티 신청 방법은 여러분들 보시면 영상 댓글 최상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댓글 보십시오. 여러분들 조세일보 항의 전화, 이게 7일 전에 제가 이제 방송 제공을 해드린 거잖아요. 문제가 너무 커요. 전 진짜 애국자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금융 쪽은 개선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이차전지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 이 기업에만 달려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 앞으로 이제 정부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이제 더 딜레이 될 수 있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친환경 정책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이런 언론 문제 또한 좀 진행을 잘 해야 되고, 또 홍콩에서도 제가 지금 전기차 안정성 문제와 관련된 그 현지 전문가들과 미팅을 진행을 했는데, 전기차 화재 사건을 어떻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그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내연기관차 화재는 전기차랑 이제 다르죠.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화재 진압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불을 끌 수가 있고, 뭐 물을 뿌리거나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어요. 예? 반면에 전기차는 배터리팩 내부에 가연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화재 진압이 훨씬 어렵습니다. 배터리셀 내부의 단락으로 인해서 급격한 그 온도 상승이 발생하고 손상된 셀이 산소 발생을 시키면서 연쇄 반응이 나오면서 불이 잘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일반적인 화재 진압 방식 외에도 특별한 방법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또 필요하고, 외부 산소와의 반응을 차단하기 위한 뭐 지식포를 사용하거나 수조에 담가 배터리 내부 열을 식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가 되게 많죠. 근데 이러한 방법들도 사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전기차 화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 그리고 노력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융화됐을 때 2차전지 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냥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빅뱅 폭발할 것이다, 빅뱅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 미팅한 홍콩 관계자 2분, 제가 여기 지금 커뮤니티 여기에 있죠. 2분이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대한민국의 2차전지 이 주식의 급성장을 2027년 말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국내 대기업 포함해서. 주가 예측은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수가 없지만 2027년 말이면은 좀 이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 부분이 오직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2차 전지 상황, 현재 상황, 전기차, 어쨌든 간에 2차 전지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탑재가 된다고 하지만 전기차를 주로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한민국이 K 배터리 아닙니까? 앞으로 주도할 그 배터리인데 이 주도할 산업을 내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가 아마 이게 본보기가 되고 엄청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 지금 되게 안 좋게 시선들이 되게 안 좋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 구역, 주차장 안정성, 저희 그 아파트도 이거에 대한 또 논의를 또 한다고 해요. 안정성 문제, 지하 주차장을 갖춘 뭐 공동 주택이 많은 한국, 뭐 홍콩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싱가포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연쇄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 대형 참사로 이루어져요. 한번 대형 참사 터지면 이 벤츠 이거 터졌을 때 만약에 인사사고 났으면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하 주차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들 빨리 정책이 나와야 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정책을 받아서, 그리고 주차장 출입을 두고서 또 주민들의 갈등 문제, 이걸로 또 제2차 사고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는 심리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홍콩 관계자분이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화재 발생률이 연 단위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연기관차보다 낮아요. 전기차 화재 발생률이 낮습니다.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단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시에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내연기관차보다 높아요. 내연기관차는 탈출을 하고 뭐 그렇게 오래 전소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화재 발생률은 사실 낮아요. 그래서 과도한 어떻게 보면 걱정일 수도 있고 사실 필요한 걱정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 인류가 맞닥뜨려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이 산업이거든요. 전기차 산업. 혹시나 너무 심각한 걱정을 하면 대응을 하고 정책을 변화해야 되는데 이 걱정만 커짐으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느려져서 탄소 배출 감축 그 목표 달성도 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금양이라는 기업은 오히려 이런 시기를 잘 물려서 잘 다져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일이 있어서, 미팅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정보를 드려야 되지만, 홍콩에서 이제 받아온 기술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되게 커요. 홍콩 시장에 주목할 만한 투자 전략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정보들을 받고 싶으면 저희 윤철중TV 커뮤니티 신청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특별한 정보만을 위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